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합격해요.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한 7개를 해야 돼요. 5배수, 7배수.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쉬운 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유치권까지 했고 오늘은 저당권 들어갈게요. 페이지가 301페이지. 오늘 저당권 2시간 하고 계약법 총론 2시간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물권법 마지막이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담보물권, 채권이 반드시 나옵니다. 유치권, 저당권. 자, 오늘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복잡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요. 1월 달에는 저당권, 일반 저당권을 할 거고 3월, 5월에 근저당권, 공동저당 그렇게 갈 거예요. 저당권은 갑이 은행을 찾아가요. 돈을 빌리러 갑니다. 1억을 빌려요. 돈,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가 되고 갑은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라고 하죠. 채권자, 채무자. 자,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담보 주세요 합니다. 갑은 자기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네요. 자기 건물,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해요.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은 물권이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을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얘는 채권자이면서 이제 저당권자이기도 해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얘는 저당권 설정해준 사람, 설정자. 자, 저당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채무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1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땡겨버려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경매권을. 그래서 경매로 아파트 날려버려서 나온 매각대금에서 자기가 먼저 자기 1억을 확 땡겨가요. 다른 채권자들 다 제껴버려요. 이게 저당권의 힘이에요.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담보물권의 특성, 부종성이라고 해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요. 채권이 주인이고요. 저당권이 종속, 종이에요. 채권이 주인이에요.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속된 권리, 줄여서 종된 권리 그래요. 주물, 종물 이론이에요. 물건 대신 권리니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요.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이에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붙어있다 해서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을 말해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뱉으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채권이 있어라. 부종성이 꽤 중요해요.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주종의 관계.
자, 저당권은 목차를 보면 저당권 취득했죠. 취득의 문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겠죠.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두 번째가 저당권의 효력, 힘이 미치는 범위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저당권의 힘이 미치느냐. 내 저당권을 기준으로 내 저당권은 어디까지 힘이 미치느냐. 첫 번째, 자기 채권 어디까지 땡길 수 있느냐. 이게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고, 두 번째가 내가 담보로 잡은 저 아파트, 목적물이죠. 토지나 건물, 부동산 어디까지 내 힘이 미치느냐.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이 두 개가 있어요. 세 번째,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고요. 저당권 실행은 바로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 지금은 목차만 볼게요. 아파트를 경매로 날렸는데 여기에 전세권자, 세입자가 살고 있네요. 그러면 경매로 날리면 이 아파트를 A란 사람이 낙찰을 받을 텐데,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전세권자에게 내가 아파트 낙찰 받았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싶을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이 세입자, 전세권자는 중간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1년 살고 있는데 경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이. 그럴 때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기간 계속 살 수 있는지. 경락인인데 낙찰받은 사람, 이 경락인은 저당권자하고 같은 편이에요. 이해가 같아요. 경락인이 내쫓으려면 세입자를 저당권이 이 전세권을 이겨야 돼요.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이기면 얘도 이기는 거고, 저당권이 전세권에 지면 얘도 져요. 같은 편이에요. 이게 바로 저당권자와 사용하는 용익권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경매와 관련해서 저당권자와 세입자, 용익권자와의 관계. 두 번째, 토지 건물이 같았는데 경매로 달라져 버려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요. 제목만 일단 들으세요.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건물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일괄경매라는 것도 나와요. 토지 건물을 함께 경매 치세요.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그 다음 저당권이 붙어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 소유권 취득한 사람, 제3취득자라고 해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아파트, 부동산을 산 사람, 3취득자.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 4개를 볼 거예요. 다음, 저당권이 물권이니까 누군가로부터 침해가 되겠죠. 저당권 물권이니까 처분할 수 있겠죠. 팔아제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당권 발생 변경, 소멸. 항상 마지막 목차는 다 소멸이에요. 제한물권은. 이렇게 우리가 저당권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느냐?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찍어봐요. 그렇죠. 잘 찍으셨어요. 여기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해요. 저당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서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가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 이 2개가 아주 중요해요. 이 2개가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다음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하고 토지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일괄경매 청구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와요. 여기가 살짝 또 어려워요. 이쪽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침해 처분 소멸.
특히 침해 처분 이거 5번 이상씩 나오는 건데 법 조문만 보면 돼. 쉬워요. 다음 저당권자 용익권자의 관계 이것도 중요해요. 저당권하고 전세권 누가 이기느냐 싸움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여기는 법 조문을 보고 대법원 판례까지 봐야 되고 마찬가지 얘들도 법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가 훨씬 중요해요. 법 조문만 보면 돼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법 조문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판례가 있어요. 결국 우리 민법이 어느 파트든 그러지만 일단 법 조문을 기초로 하고 이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까지 확실히 자기거로 만들어야 한 문제를 맞춰요. 자, 취득 파트는 가장 기초예요. 한 7년에 한 번 정도 가끔 나와요. 자, 지금부터 그걸 볼 거예요. 법 조문을 봅니다. 301페이지. 저당권자는 법 조문이 있죠. 저당권자는 을은 담보대출을 일으킨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지채무자겠죠. 또는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제 밑줄 칩니다. 채무자 밑줄, 제3자 밑줄,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밑줄, 부동산 밑줄, 우선 변제권 밑줄. 자, 이 법조문에 별 하나만 하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가요. 자, 봐봐요. 저당권은 먼저 어디에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느냐? 부동산이에요. 방금 봤죠? 법조문에서 부동산에만 저당권이 들어와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저당권이 들어와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했대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보통 물권은 대부분 다 점유예요. 점유권, 점유, 소유권도 지가 점유, 지상권, 전세권도 점유하면서 사용, 유치권은 뭐 점유가 완전 중요하고 다 점유해요. 근데 저당권은 은행은 담보 잡은 아파트 지가 살아요? 지가 살아요? 은행이? 안 살아요. 즉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물권은 공시해줘야 되는데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반드시 나 저당권자인데요 알리려면 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되는 것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되고 동산에는 저당권이 안 돼요. 등기되는 것에만 들어간다. 부동산. 두 번째, 이건 물건이죠. 물건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물건인데 권리에도 들어가요. 딱 두 개만. 지상권, 전세권.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동산하고 토지, 건물하고 지상,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지역권에 저당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상, 전세권에만. 이게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에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해놨어요. 지역권은 규정을 안 뒀어요. 아예 못 두게 지역권에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한다.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왜 지역권은 저당권이 안 들어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법이 왜 차별을 뒀는지 똑같은 권리인데. 근데 법이 어찌됐든 지역권은 저당권 안 돼. 이렇게 법을 뒀어요. 물론 지역권의 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역권의 특수성 때문에. 자, 어찌됐든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등기되는 부동산. 지상전세권도 등기되죠? 지상전세권. 딱 외워주시고. 그 다음 저당권에 있어서 이 피담보채권
보통은 돈 빌려주는 금전채권일 거예요.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꼭 금전채권에만 저당권이 들어서느냐, 돈 빌려주는 채권에만 그렇지가 않아요. 금전채권 아니더라도 저당권 들어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꼭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떠요.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꼭 돈 빌려준 금전채권에 한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금전채권도 되고 다른 비금전채권도 되고. 그 다음 설정계약의 당사자인데 저당권자는 부종성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만.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는 제3자 명의 저당권은 채권자 아닌 제3자예요. 채권자 아닌 놈이 저당권을 박았어요. 자, 이거 무효예요. 부종성에 따라.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데 채권이 없죠. 그러면 저당권도 무효예요. 이 3자 명의 저당권은 무효. 이게 원칙. 예외는 있는데 원칙이 더 중요해요. 예외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라 기억하시고 부종성. 이 부종성이 꽤 중요해요. 저당권에서 부종성은 꽤 중요하다. 이따 소멸에서도 나와요. 자, 그 다음 설정자죠.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는 채무자가 보통 담보로 제공하겠죠. 채무자가 설정해 주겠죠. 그러면 꼭 채무자에 한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법조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다겠죠. 자, 갑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 명의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은행은 담보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 부동산은 아파트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파트는 없고 돈은 빌려야겠고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탁해야지. 부탁. 누구한테 부탁해요? 언니한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족한테 부탁해야죠. 친구한테 부탁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요즘은.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부탁하지 마시고 가족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갑이 아버지 제3자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 언니, 아파트 좀 나를 위해서 담보 좀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임마 하면 뭐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가족이라 해줄 수도 있고 쉽지 않아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3자가 자기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파트를 대신 담보로 제공해 줬죠. 이 3자를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 해서 물상 보증인 그래요. 물건으로 아파트로 보증서 준 거예요. 보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연대보증은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물상보증인은 아파트로 보증 쓴 거예요. 연대보증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연대보증은 절대 쓰지 마세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요. 아버지는 이 아파트 한 채만 날리면 돼. 얘가 돈을 못 갚으면. 근데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면 이 채무자가 가진 모든 빚을 다 감당해야 돼요. 무한대로. 그래서 연대보증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파트 한 채만 날리는 게 낫죠. 물건으로 보증선다. 물상보증인 용어 기억하시고.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도 될 수 있고 채무자 아닌 아버지, 언니, 제3자도 될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아주 가끔 등장하는 기초사항이에요. 이런 건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저당권 성립, 취득 같은 말.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1번에 1번. 설정 계약, 오른쪽. 2번. 설정 등기. 등기 치니까 저당권을 취득 성립하겠죠. 자, 내용 봅니다. 계약 당사자 왼쪽에 1번에 2번.
방과로 2번에 1번 봅니다.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지 않아요. 자,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채무자 밑줄, 제3자 물상보증인 밑줄. 별 하나 하시고, 하지만 두 번째 줄, 저당권자는 원칙 밑줄, 채권자의 하나다 밑줄. 그래서 부정성 왼쪽에 적으세요. 그래서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별 하나만 하시고, 자, 오른쪽 가면 저당권의 객체 있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밑줄 중간. 그 다음 물건 아닌 권리도 돼요. 지상권, 전세권 밑줄. 자, 부동산 위에 토지, 건물 적으세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지상 전세권만 돼요. 그 위에 적으세요. 지역권에는 저당권 X.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지상 전세권만. 여기도 묶어서 별 하나. 부동산, 지상 전세권. 자, 4번 피담보채권. 저당권이 돈 빌려진 채권이겠죠. 자, 이 피담보채권,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밑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금전채권, 돈 빌려진 채권 아니어도 상관없다. 별 하나. 그래서 금전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3번 나왔어, 3번. 얘들이 한 7년에 한 번씩 뜨니까, 이런 게 나오면 난이도 하에 속해요. 자, 밑에 법정 저당권, 이제 법령 규정.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보지도 마세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힘이 어디에 미치느냐. 자, 여기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은행의 저당권이 자기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첫 번째.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 조문만 하면 돼요. 이건 법 조문만 간단히 하면 돼요. 별로 안 나와요. 30년에 한 2번 나왔나? 안 나온 거예요.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당권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문이니까 하긴 해요. 자기 채권 어디까지 저당권의 힘이 미치느냐.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얘가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봐요. 은행이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로 날렸고, 그 결과 A가 2억에 써내서 최고가 매수인이 돼서 낙찰받았어요. 그럴 때 은행은 기존 빌려준 원금이 1억이었죠. 낙찰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 갑이 B, C, D 친구들 세 놈한테 각 1억씩 또 빌릴 수도 있었겠죠. 친구들은 담보 안 잡았어요. 저당권자는 이놈들을 다 제껴버리고 먼저 땡겨요. 자기 채권을 땡기는데 내 채권 어디까지 여기서 우선적으로 쟤들 제끼고 땡기느냐. 이게 비담보채권 어디까지 힘이 미치느냐예요. 당연히 1억 땡길 수 있겠죠. 1억 땡깁니다. 원금. 그 다음 1년 단위로 빌려줬다고 해봐. 1년을 기한으로. 1년 후 변제기라고 해요. 변제기, 채무 이행 시기, 이행기 같은 말. 그러면 1년 동안 연리 2%, 4%, 담보대출 4%로 이자 발생했겠죠. 그래서 원금 1억 땡기고 1년 이자 땡기고, 그 다음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 위약금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1억을 갚아야 돼. 원금을. 그런데 갚지 않죠. 그러면 이행,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지체가 발생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지체됐다고 그래요. 이행 지체는 채무 불이행이죠. 이따 해요. 계약 해제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이것도 땡길 수 있어요. 우리 법 조문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인데 이걸 지연 배상, 이렇게 4글자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지연 배상이 뭐냐? 지체됐죠?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네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손해를 줄여버려서 지연배상.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연체됐죠. 돈을 못 갚았죠. 이자. 이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줄여서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당연히 연체이자도 땡겨요. 연체이자도 땡겨요. 지연배상도 땡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저당권 실행할 때 경매 칠 때 돈 좀 들었겠죠. 수수료도 내고 인지대도 내고 실행비용. 이게 땡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어디까지 내가 이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땡길 수 있느냐. 1억 원본, 원본이라고 해도 법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땡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연배상. 자, 연체이자는 여기는 4%였는데 기간 중에는 4%인데 연체이자는 어느 정도 갈까요? 연체이자는 무조건 높아져요. 9% 되든가 12% 되든가 어찌됐든 무조건 높아.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죠. 너 돈 갚어. 그러면 재판 끝난 날부터 연 20%예요. 장난 아니죠? 그게 법이에요. 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소송 걸어요. 소송 끝나면 그 다음부터 20%야. 오, 판결문에 박아줘요. 이날부터 연 20%에 의하 이자 계산한다. 미쳐버려. 법이 그래요. 옛날 고리 때 만든 법이에요. 지금 빨리 개정해야 돼. 너무 비싸. 어찌됐든 연체이자가 무려 20%예요. 그러면 은행은 이놈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를 빨리 칠까요? 그냥 계속 경매 안 치고 있을까요? 경매 안 쳐요. 20%인데 최소 10몇 %인데 연체이자를 세니까. 은행은 이자 장사예요. 이자, 대출이자 안 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10년이 지나도록 안 쳐. 그러면 연체이자 때문에 원본 1억보다 이자가 높아버려요. 그러면 혹시나 의리 저당권을 친 다음 딴 놈이 2번으로 저당권 또 돈 빌려주고 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에 놈이 무조건 먼저 가져가고 낙찰금에서 남는 돈이 2번이 가져가는데 1번 연체이자가 너무 몇 년 동안 쌓여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이 지연배상, 즉 연체이자는 지연배상은 다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분에 한해버려요. 연체이자 적용된 금액은 1년분.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피담보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법조문. 저당권은 자 밑줄, 원본 밑줄, 이자 밑줄, 위약금 밑줄, 따로따로 밑줄 하세요. 끊어서. 그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밑줄, 저당권 실행비용 밑줄. 그래서 얘들을 우선적으로 낙찰대금에서 땡긴다 그 말이에요. 단 지연배상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밑줄.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이 법조문에 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끔 시험에 떠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외워지면 좋고 고를 수 있어요. 나오면. 그래서 한 5번만 뱉어버려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제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얘들보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자, 흑판 봐봐요.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얘들보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우리 기출.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가 훨씬 잘 나와요.
자, 봅니다. 법조문 볼게요. 목적물. 저당권의 효력, 힘은 저당 잡은 부동산에, 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힘이 미친다. 자, 부합물 밑줄, 종물 밑줄. 내 저당권의 힘은 내가 담보 잡은, 저당 잡은 이 토지 건물에 부합된 부합물, 또 종속된 물건, 종물, 여기에도 힘이 미쳐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 들어봐요.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오늘은 기초공사만 할 거예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저당을 잡혔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1억 빌려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저당권의 힘은 저당 목적물인 토지 건물에는 미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A란 놈이 나무를 심어요. 토지 소유자인 갑 허락 없이 무단식재. 자, 그러면 어떤 놈이 갑 기준이에요? 어떤 놈이 나 허락도 안 했는데 나무를 심어버렸네? 나무가 1억짜리예요. 이 나무 심어버리면 누가 소유권 먹어버려요? 갑이 먹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에서 배웠어요. 즉 무단식재한 나무는 부합돼요. 부합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붙어버렸어요. 이제 나무는 이놈 게 아니라 갚게 됐어요. 즉 저당권은 애초에는 토지만 있었죠. 나중에 나무가 심어졌다. 이게 부합이 됐다면, 즉 허락 없이 심어서 부합이 됐다면 이 저당권의 힘은 부합물, 이게 부합물이에요. 부합된 물건, 이 나무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저당권의 힘이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경매를 졌을 때 경매로 다 A, 제가 A니까 얘를 B로 해야 돼. 저는 경락인을 항상 A로 하거든. 경락인이 이것까지 소유권 취득해요. 즉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 얘기는 경락인이 경매를 받으면, 토지를 낙찰받으면 여기에 있는 부합물도 결국 얘 거잖아. 이것까지 먹는다 그 의미예요. 부합된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당권자나 얘나 좋아요. 목적물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낙찰 금액도 세지겠죠. 자, 이게 부합물이에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의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 두 번째, 종물에도 미치죠. 부합물, 종물에 미쳐요. 종물이 뭔지 그런 거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인된 물건, 주물, 종속된 물건, 종물이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주물에 미치니까 주물이 얘예요. 주물에 미치니까 당연히 종물에도 미치겠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종된 권리. 아까 봤죠? 종속된 물건, 종속된 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물, 종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같은 거예요.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종물에 미치니까 법은 없지만 종된 권리도 미쳐요. 뭐가 주된 권리고 뭐가 종된 권리는 일단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판례를 한두 개만 하면 돼요. 어렵잖아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저당권이 미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네 번째가 가치 변형물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쳐요. 가치 변형물이 뭐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문제는 이 건물이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멸실됐다는 얘기죠.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네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네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소유권도 소멸하고 물건이 없으니까. 멸실은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예요.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은 담보가 상실된 거예요. 저당권도 소멸해. 그러면 을은 다른 담보 제공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추가 담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놈이 이 건물에 화재 보험에 들어놨어요.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받네요. 보험금 1억을 받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목적물이 멸실됐고 그로 인해 혹시 받는 돈이 있어. 설정자가 갑이. 그러면 저당권은 이 보험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험금에. 이게 바로 물건 위로 대신 들어간다 해서 물상대위라고 해요. 이 보험금이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다 해서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변형된 물건 해서 가치 변형물이라고 해요. 가치가 변형된 물건, 보험금에 저당권이 들어간다. 가치가 변형된 물건 위로 저당권, 이 물건에 보험금에 대신 들어간다. 위는 신으로 읽어버리면 돼요. 건물 대신, 보험금에 대신 들어간다. 이게 물상대위예요. 채권자 대위권 했죠. 채권자 대위권 기억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는 대신으로 읽어버리면 쉬워요. 보험금에 대신 들어가네, 대신 행사하네. 이게 물상대위라고 해요. 물상대위는 아주 중요해요. 법 전문인데 나중에는 판례도 이제 몇 개 볼 건데 외워야 돼요. 법 전문이에요. 멸실로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에 저당권이 들어간다. 이걸 바로 물상대위라고 한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물상대위가 인정돼요. 저당권에만. 그래서 건물 대신 보험금에 들어가는 거. 자, 하나만 더 해요. 여기까지는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다 힘이 미쳐요. 힘이 미쳐요. 하지만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 건물에서 나오는 과실이 뭐라고 그랬죠? 건물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힌다겠죠? 토지 건물에서 월세가 열린다겠잖아요. 월세. 건물에서 나오는 열매가 월세요. 차임채권. 그러면 갑이 자기 아파트를 저당 잡혔는데 갑이 지가 살거나 저당 잡힌 후 또는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지가 살거나 세를 줬어요. 그럼 월세 받겠죠. 저당권의 힘이 이 월세, 과실에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저당권의 힘이? 자, 은행이 월세 타치해요? 타치 안 해요. 목적물은 얘가 사용하니까 얘 사용에 대해서는 타치 못해요. 얘는 돈 안 갚으면 오로지 경매로 날리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갑이 받는 월세, 저당권의 힘은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과실에는 저당권 힘이 미치지 않아요.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한 경우 월세 은행한테 갖다 바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맞아요. 월세는 오로지 갑 영역이에요.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항상 과실하면 월세, 차임채권 생각. 우리 시험 이게 떠요. 차임채권. 차임 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게 월세 받을 채권이요. 우리 시험은 월세 안 떠요. 차임채권으로 떠요. 근데 차임채권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월세 하는 거예요. 과실, 월세, 차임채권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아요. 단 예외가 있어요. 법조문, 이제 예외. 이놈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을은 경매 칠 수가 있죠. 경매를 치려면 먼저 이 아파트 부동산에 압류가 딱 해줘요. 법원이에요. 법원이. 압류 묶어놓고 경매를 시작해요. 즉
돈을 갚지 않아서 은행이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즉 경매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압류가 됐다. 그러면 경매가 시작되는군.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을 압류한 후 받는 월세, 압류 후 수취하는 월세, 과실에는 이제는 저당권의 힘이 미쳐요. 이유, 돈을 갚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죠. 압류. 따라서 월세 받는 거 이제 저당권자한테 바쳐야 돼요. 왜? 돈을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월세부터 막 챙기는 거예요. 현금 나오는 거. 그래서 과실은 원칙 저당권의 힘이 미치지 않지만 이런 것도 막 애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내가 저당 잡혔다고 해서 월세 은행에 갖다 바치지는 않지. 미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돈을 못 갚았어. 은행에 압류를 했어. 압류 후 받게 되는 월세는 미친다.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OX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예요. 이게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판례 봐야 되고 여기도 판례 봐야 되고 여기도 판례를 나중에 봐야 돼요. 지금은 가장 기초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판례들은 어렵지 않아요. 법정지상권, 일괄금이 그쪽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정리할게요. 방금 본 왼쪽 밑에 있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 법조문에 별 2개 하시고, 별 2개 하시고. 자, 오른쪽. 부합물에 미친다. 제목만 볼 거예요. 종물에 미친다. 2번. 2번에,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있죠? 종된 권리 밑줄. 보여요? 양가로 2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밑줄.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일단 밑줄만 해놓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가치 변형물에도 미친다 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6번 있죠. 물상대위. 이게 여기 없고 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 페이지 288. 자, 적어놨어요. 288로 가세요. 우리를 공부를 불편하게 해요. 저당권에 적어줘야 돼. 이 내용을. 페이지 아끼려고. 책 얇게 하려고. 물상대는 간략히 하고 이 내용은 저당권에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편해요. 왜 근데 앞에 잠조하시오 이딴 식으로 했느냐? 얄팍하게 만들려고 교재를. 조금 양을 줄여보려고 시각적으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찌됐든 물상대의 4번 보이죠? 자, 법조문 두 번째를 보는데 제목이 물상대위죠? 여기는 질권으로 되어 있는데 질권 규정을 저당권에서 그대로 갖다 써요. 이 전문을. 그러니까 질자를 저당으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질권을 저당권으로 읽을 거예요. 이제 읽습니다.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멸실로 인해 설정자가 받을 금전기타 물건, 보험금을 말해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밑줄, 멸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멸실됐네요. 불타서. 자,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금전, 보험금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당권은 들어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문 제목인 물상대위. 조문에 나와 있죠. 물상대위야. 멸실 밑줄, 금전 기타 물건 밑줄. 자, 물상대의 거기 세 번째 줄이 있죠. 일단 두 번째 줄에 목적물이 멸실됐네요. 멸실. 그다음 세 번째 공용징수, 수용을 말해요. 공용징수도 밑줄. 이 두 개를 외워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거나 또는 토지가 수용, 공용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밑에 밑줄 보험금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 보상금 밑줄. 토지 수용하면 보상금 받죠?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상대예요. 보험금, 수용, 보상금 여기에 별 하나 하시면 돼요. 별 하나.
자, 오른쪽 2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자,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땡길 수 있는. 그래서 저당권에만 인정돼요. 자, 저당권 두 번째 줄 밑줄. 그래서 저당권에만 물상대위. 물론 전세권도 있지만 전세권은 시험 안 나와요. 저당권만. 자, 아예 해버립니다. 세 번째 줄. 유치권.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 카센터 사장님,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기 채권을 남 제끼고 땡겨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따라서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가 왕별이에요. 왕별.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유치권, 일단 왕별 하시고 저당권 밑줄, 유치권 고딕이 있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아요. 나중에 3월달에 유치권 파트에 살 거니까 일단 여기다만 왕별 해놓으세요. 자, 유치권은 거기다 써요.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유치권은 나 돈 받을 때까지 못 돌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유치할 권리만 있지 자기 채권을 남보다 우선 땡겨버릴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렇게 같이 해야 돼. 같이. 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유치할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우선 땡길 수 있는 힘이 없죠. 따라서 보험금에 우선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만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서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봤어요. 자, 이제 가봐요. 다시 가봐요. 우리를 힘들게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부합물. 자, 305페이지 다시 와봐요. 별을 해드려야지. 305페이지. 부합물 목차에 별 하나. 종물 목차 2번에 별 하나. 305페이지. 목차에 별 하나, 별 하나. 종된 권리, 아예 종된 권리를 종물 옆에 써버리세요. 목차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종물, 종된 권리. 아예 써버리고, 그래서 각 별 하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물상대위는 6번 있죠? 6번에 페이지, 왼쪽 여백에 페이지 288 적으세요. 그래서 하다가 앞으로 가야 돼. 순서 들어야 돼, 공부는. 공부는 논리 순서에 들어. 그래서 288. 하나 안 했네. 과실 안 했네. 과실 해야지, 마지막. 자, 5번 있죠? 먼저 내용부터 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자, 저당 목적물의 사용은 설정자가 하죠. 아파트. 따라서 저당권은 지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설정자가 받는 월세,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자, 원칙 밑줄, 과실 밑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저당권자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치 못해요. 자, 별 하나 하시고. 하지만 법조문으로 가. 이제 법조문을 봐야 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가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자, 압류 밑줄, 후 동그라미. 저당 부동산 밑줄.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경매하려고 압류 들어갔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 수취하는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압류 후에 받는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압류 후 받는 월세 미친다 밑줄. 그래서 이 법조문에 별 하나 하시고 동그라미 2번 내용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 미치지 않아 1번. 하지만 이놈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 치려고 압류 들어갔어.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월세는 이제는 미친다. 이걸 딱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별 하나, 별 하나. 자, 과실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고딕, 차임채권. 중간에 찾았어요? 이게 과실이 월세, 차임채권. 밑줄 치고 별 하나. 차임채권이 나와요. 두 번 나왔네. 29에 30회. 그래서 월세, 과실하면 월세, 차임채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받고 10분간 쉬고 이제 실행 마지막 샥 봐버릴 거예요.